조선왕 자전.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경빈 박씨 소생. 복성군 이미. 복성군 이미는 중종의 서장자로 중종의 첫 자식으로 중종 4년인 1509년 9월 28일 중종과 당시 숙이었던 박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명은 학수였으나 후에 미로 개명했고 서성군에 봉해졌다가 복성군으로 다시 봉해졌고 후에 현감증 찬성 윤인범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중종은 특별히 여희림을 왕자사부로 임명해 그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했으며 출궁 후인 1518년 6월 중종은 자신이 즉위 전에 살던 집을 복성군에게 내려주고 증축을 시켜주었습니다. 사간원이 과분한 대접이라고 논박하였지만 중종은 듣지 않았으며 복성군은 입궐에 주한상이 나올 때 술을 마시고 술잔을 자신의 도포자락에 넣어버려 사람들은 다시 다른 술잔을 가져다 따라서 주고 했다고 합니다. 문정왕후가 1517년 입궁하자 이듬해에 출궁했는데 실록에 복성군이 중종의 사저로 출궁하는 것을 대간들이 반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종실록 33권 중종 13년 6월 1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1518년 명정덕 13년 잠저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리고 또 증축한다고 하여 간언에서 아뢰다.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간언이 또 아뢰기를 듣건대 잠저시대의 본궁을 복성군에 내리시고 또 증축한다 하니 대군이나 왕자군의 가옥에는 반드시 등급이 있는데 위의 본궁은 본시대군의 가옥 제도에 따라서 지은 것이라 왕자군에게는 이미 과분한 것이오늘 어찌해서 더 짓습니까? 이 일 때문에 사치하는 길을 보여서는 아니 되니 더 짓지 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본궁을 복성군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복성군이 받는 농미를 둘 곳이 없어서 이곳으로 실어간 것이지 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집은 바깥 행랑채가 없어서 부득불 증축을 한 뒤라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내가 어찌 사치로서 군을 인도하겠느냐? 나머지도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이 기록에서 쌀을 잠시 놓아둔 것이지 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중종의 말이 맞았는지 대간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 중종의 잠저 시절 본궁으로 출궁한 사람은 적장 여인 효의공주였습니다. 중종 19년인 1524년 4월 19일의 기록에 효의공주의 남편인 연성이의 집은 전하의 잠저의 구궁이란 대목이 나오며 그 후 중종이 효의공주의 문병을 가고자 했을 때도 중종 자신이 직접 말하기도 했습니다. 중종의 계비로 유님의 여동생이며 12대 임금 인종의 생모인 장경왕후가 중종 10년인 1515년 인종을 낳은 직후에 숨을 거두었고 뒤를 이어 왕비가 된 문정왕후도 10년이 넘도록 왕자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에 복성군의 어머니인 경빈 박씨는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었으나 1527년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세자를 저주했다는 혐의를 쓰자 복성군도 자코를 빼앗기고 어머니와 함께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중종 28년인 1533년 가자긴두의 변이 일어나자 중종의 어명에 따라 어머니와 함께 복성군도 사사되었는데 조선에서 임금이 아들을 직접 죽인 것은 가자긴두의 변과 이모화 변 둘뿐입니다. 작서의 변과 가자긴두의 변은 범인이란 자백도 나오지 않았는데 무리하고 심증만으로 처벌한 사건이었는데 중종은 서자이지만 장남인 복성군을 내심 총애하고 있어 어떻게든 그를 살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가 대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를 계속 거부했으나 신하들의 주장이 워낙 완강하자 어쩔 수 없이 그를 죽이게 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 때문인지 1541년에 나중에 인종이 되는 당시 세자가 중종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탄원해 복성군으로 복구되었지만 경빈 박씨가 공식적으로 신분을 되돌려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중종은 두 모자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경빈 박씨와 성군 모자가 사사되는 계기가 된 작서의 변과 가자긴두의 변을 일으킨 진범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유생 이종익이 1532년에 상소를 올려 작서의 변은 김한로의 아들이자 효의공주와 결혼한 부마 김희가 아버지의 사주를 받아버린 일이라 주장한 이후 김한로 세력이 사주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드러난 적은 없었고 중종이 김희나 김한로를 작서의 변이나 가자긴두의 변을 사주했는지 조사하라고 명하지도 않아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중종의 태도를 보면 경빈 박씨와 복성군 모자가 죽어야 한다고 스스로 결정을 내렸고 김한로가 죽은 뒤에도 이런 결정을 후회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렇지만 후일 이학빙의 상소에 대한 중종의 반응을 보면
자신은 당시에 차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으나 권간들이 국정을 장악해 복성군을 죽였고 복성군에 대한 진실을 사람들이 알도록 함이 옳다고 말했습니다. 복성군은 억울하게 죽었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동정론이 제법 있어서 이양복이 벼슬을 하기 전 복성군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이 신원된 줄은 알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양복이 모두가 억울하게 죽었다며 안타까워한다고 하자 그 말에 매우 기뻐하며 그대는 장차 귀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동생으로 해순옹주와 해정옹주가 있으며 부인 파평인 씨와의 사이에 딸 이윤환 한 명을 두었는데 두 동생과 딸은 복성군 처형 후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세자가 간곡히 용서를 빌어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동생들은 자코가 박탈되어 폐서인이 되었다가 인종제의 때 복성군과 함께 신원이 회복되었으며 부인 윤씨는 가작인두의 변이 터지기 전인 1530년에 해산 도중 사망했습니다. 딸인 이윤화는 장혜원 사평인 최혜수와 결혼했으며 아들이 없이 죽어 명종은 더 큰 군의 삼남 하성군을 사후 양자로 입적시켰으나 1567년 하성군이 영종의 아들로 입적한 뒤 선조로 즉위해 대가 다시 끊겼습니다. 선조는 복성군의 새 양자로 이복 동생 해안군의 아들인 오강군을 입적시켰지만 오강군도 적자가 없어 선조는 자신의 삼남인 의안군을 복성군의 양손자로 입적시켰습니다. 의안군이 요절한 후에는 사남 신성군을 후사로 삼게 했는데 복성군의 양손자로 들인 것이지 정확하게 오강군의 양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도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성군이 복성군의 양손자가 되었는데 그 역시 아들 없이 죽어 정원군의 삼남 능창군을 양자로 삼았지만 능창군이 영모에 말려 광해군 때 사사당하자 다시 선조의 구남 경창군의 삼남인 평운군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평운군의 적손이 없어 양원군의 5대손인 이유석의 삼남을 입양했고 그가 함릉군 이직인데 함릉군 가문의 원래 뿌리는 경량군 바로 양원군파로 입기한 것입니다. 묘소는 경기도 양주군 접동면 궁동리 봉화 언덕 병좌에 조성되었으며 부인 파평인 씨의 묘는 양주 접동면 궁동리 능동 불악차좌에 안장되었는데 인종 즉위 후 복권되면서 합장되었습니다. 오늘 조선왕 자전은 아버지 손에 죽임을 당한 경빈 박씨 소생 복성군임이었습니다.